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이경화라고 합니다. 지금 한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의정부 문화원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 책의 이제 저자 중에 한 명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12개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자마을의 유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전자마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호원동 전자마을에서 온 두 도적이 이제 죽어가지고 저승마을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절에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훔쳤다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계략을 꾸미다 결국 다 죽는 거죠. 그러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니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투닥투닥 싸우면서 저승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승지기가 다른 망자한테도 그렇듯이 자 저승에 이승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느냐 한번 들려줘 봐라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전자마을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전자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고 얘는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승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맞다. 근데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 이야기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지?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도적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도적이 이제 이야기한 두 유래담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조선조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후에 방언은 제3대 태종으로 전이하나 태조는 태종에 대한 증언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고향인 함흥으로 갑니다. 그런데 태종은 여러 차사를 보냈지만 부왕인 태조도 차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유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함흥차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무학대사의 설득으로 태조는 황궁을 하게 되고 태종은 지금의 호원동 전자마을까지 나와서 부왕 태조의 황궁 환영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 신하가 의견을 냅니다. 아름드리 나무, 이제 큰 나무로 이제 기둥을 세우자라고 해서 기둥을 세웠는데요. 때마침 이제 태조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태종이 너무 골룡포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참지를 못해서 활궁에 철전을 메어서 이렇게 쏩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 신하가 이제 세웠던 그 큰 나무에 화살이 맞고 이제 태종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기로 이 두 왕은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지금의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대좌하였다 해서 전자마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머물면서 대신들의 정무를 논의를 해서 논의를 했고 또 태조의 윤허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의정부가 되었다라고 해서 전자마을과 의정부라는 이름의 유래를 모두 담고 있는 설화인데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를 반박하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태조가 황궁을 할 때 수도가 지금 서울인 한양이 아니었고 개성이었기 때문에 함흥에서 내려오는데 의정부를 거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치지 않았고 태종실록에 태종이 태조를 만난 곳이 황해도 금교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이야기 중에 이 두 사람이 그 함흥에서 돌아와서 의정부에서 만나서 논의를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모두가 다 거짓일까 하고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이제 태조 6년에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태종이 태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요거는 또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건데요. 이제 해촌이라고 해서 도봉구와 의정부 일대의 들에 나와서 접견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태조와 태종이 의정부시와 그 주변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3건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함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의정부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태종과 태조가 의정부에서 만났던 것 자체는 또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에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가 하면 아니지만 일부의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좌라는 전자 마을의 전좌라는 것의 뜻에서 이제 유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좌는 뭐냐? 국왕의 보좌, 국왕이 나 앉음이라는 의미여서 이제 왕이 이제 지방에 가면 거기서 머물러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를 전좌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의정부가 어떤 곳이냐? 의정부가 이제 들이 넓고 그리고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두엄천이 있어서 이제 군사들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이제 숙식을 하고 또 말의 먹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강무장이 많고 또 많이 쓰였는데요. 이제 강무는 또 뭐냐면 임금이 이제 직접 군사를 모아서 훈련하고 사냥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강무장이 있었고 이제 임금이 직접 오는 거니까 그때는 임금이 여기서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좌를 했다고 전좌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마을이 전좌 마을이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 1과 이야기 2가 둘 다 틀린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전좌 마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름을 가진 유래가 두 개가 될 수 있을까? 또 조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승지기에 말하듯이 두 이야기가 다 옳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1에 대한 걸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 1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는 역사적으로 맞고 일부는 역사적으로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됐을까 하고도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지명 유래를 이제 설명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기억을 이제 봤던 기억과 생각 그리고 혹은 이렇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섞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설이라는 이야기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 종류의 전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명 유래도 전설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부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남편을 기다려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 자리에 서서 돌이 됐대요. 그러면 사람이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돌이 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자가 무역하러 나갔던 남편을 기다리다가 서가지고 돌이 됐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 돌이 진짜 사람이었던 걸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지명 유래담이 전체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대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런 이름이래 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이냐 아니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대 왜 그렇게 생각했었대에 집중을 한다면 두 이야기 모두 맞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자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자마을은 왕이 강무장에 와서 머물던 장소라고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둘이 화해를 했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왕 둘이서 이렇게 만나는 거 본 적 있대. 그거 화물 차서 내려오다가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기억, 그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더해서 이제 깨야 할 상식,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은 설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설화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제 구비, 그러니까 입에서 전해져 오는 문화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화를 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는 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인데요. 혹시 선녀와 나무꾼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나무꾼이 약속을 안 지켜갖고 선녀가 애들을 안고 하늘로 가버렸어. 그쵸. 네. 그런데 하늘로 가버리는 게 아닌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전국에서 전승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는 이제 선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서 애를 안고 가요. 그러면 이걸 가는 건 이렇게 속박되는 삶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겠죠. 근데 반대로 아리따운 아내를 얻고 싶었던, 같이 살고 싶었던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새드 엔딩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결말이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붙는 겁니다. 적칭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아쉬움을 느낀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안 끝났어. 나무꾼이 이렇게 막 빌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백마가 날아가요. 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선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걸로 끝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이 부인의 입장에 이입한 사람들은 아니 지긋지긋하게 나 이렇게 속박했던 남편이 여기까지 따라와?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얘기가 또 붙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로 올라왔는데 막 여보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보가 내려가서 뭘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서 살림 가져오셔야 돼요 해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나무꾼의 어머니가 얘야 뭐 이 팥죽만 좀 먹고 가렴, 요것만 먹고 다시 올라가렴 해갖고 이제 그 말을 탄 채로 팥죽을 받았는데 먹다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뜨거워서 놀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 남편이 떨어졌고 그리고 백마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그 부인의 입장에 대입한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옛날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 겹겹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맛이네. 네. 그래서 요 지명률의 이야기처럼 꼭 이게 어떤 하나가 진실로 변하지 않는 이야기로 딱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더해져서 이렇게 전승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특성을 잘 담은 게 전자마을 이야기 유래담이어가지고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가 만든 책 속에 있는 장면을 조금 읽어와봤어요. 어떻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승지기 두 명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리숙한 아직은 조금 미숙한 저승지기가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맞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저승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저승문을 지키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에 이제 치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한 장소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의 이름에 담긴 뜻이 이제 여러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흔적을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에 맞춰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명에 관한 이야기에 공감해서 그거를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 개의 이야기를 모두 사실로 인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느새 이번에 책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쓴 것도 있고 의정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설화처럼 기존에 있던 이야기에 저희 집필진들의 생각과 기억과 기대를 덧붙인 이야기니까요. 요걸 앞으로 또 계속 읽으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하면서 또 더 많은 생각과 기대와 바람이 이제 덧입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